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강원도의 한 두메산골에 강수덕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아주 작은 감자밭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간혹 박첨진의 외양간에서 일을 도와주며 모자란 벌이를 충당했습니다. 덕택의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기에는 충분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고 부슬비가 내리는 날, 박첨지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자빠져서 그만 정강이가 부러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음의 일을 어쩐다냐. 박첨지 다리가 아주 아작이 나쁘더만. 그러게 말이오. 박첨지가 절에 되면 누가 한양에 소를 데려갈란가? 박첨지는 1년에 한 번 한양의 우시장에 마을 소를 끌고 가서 팔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은 그 돈으로 추운 겨울을 넘겼지요. 그러니 박첨지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양에 소를 끌고 가지 못하면 마을은 아주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겨울을 넘길 쌀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뭐시오? 박첨진의 외양간에서 일하는 청년 있지 않어? 수덕인지 뭔지 하는 녀석 말이오? 그 녀석이 짐승을 아주 기깔나게 다루지 않어? 아, 그려. 수덕이라고 있제. 그 녀석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 몸 튼튼하고 건강한 거는 같았는디? 맞아. 수덕이 그 녀석 희한하게 동물을 잘 다룬다니께? 그 기억 안 나? 아니 왜 저번에 광견병 걸린 권신의 개도 수덕이가 단번에 제압했잖여. 그려, 수덕이 개가 참 특이여. 개뿐만이 아니라 수덕이가 여물을 주려면은 소들이 아주 그냥 음머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고개만 내리깔고 얌전히 기다린다니까? 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수덕이에게 박첨지 대신 한양의 소를 몰고 다녀오기를 부탁했습니다. 마음 착한 수덕이는 흔쾌히 승낙했지요. 대신 수덕이가 다녀오는 동안 홀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돌봐주기로 했지요. 수덕이는 곧바로 짐을 꾸려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끌고 가야 할 소는 5마리나 되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수덕이는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외양간의 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수덕이 설마 걸어서 한양까지 갈 생각이었나? 여기 이 우마차에 소를 매달게. 그리고 이 돈은 우리들이 아름아름 모은 거네. 여비로 쓰게나. 끼니 굶지 말고 단디 챙겨 먹고 요즘 한양 근처에 산적대가 들끓는다고 하니 조심해서 다녀오게.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까요? 어휴, 고마워서 어쩝니까? 어쩌긴 뭘 어째. 이게 박첨지 이 못난 양반 때문에 자네가 고생하는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않겠나? 수덕이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마차를 모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고삐를 쥐자 소들은 얌전히 수덕이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수덕이의 한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마을을 나서는 것이어서 조금 겁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지요. 마침 흐린 하늘이 개이고 밝은 해가 떴습니다. 수덕이의 여행길을 축복하는 듯 했죠. 수덕이는 난생 처음 보는 산과 숲 그리고 시냇가를 보니 더더욱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덕이는 산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또 다른 이름 모를 산을 넘었습니다. 수덕이는 소들이 쉴 때만 같이 멈춰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한시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하여 무사히 소를 팔고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덕이는 잠은 물론이고 먹고 싸는 것까지도 마부석에서 모두 해결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뻐근한 것이 아죽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녁 이슬을 하도 맞다 보니 뼈마디가 시렸지요. 그래도 얼추 길을 반절은 왔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아주 사람 꼴이 아니구나. 이번 길에 마을이 나오면 하룻밤 묵고 마저 가야겠다. 수덕이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 마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선선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들이 마차를 끌기 힘겨워했습니다. 어느새 해도 뉘엿뉘엿 지더니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라도 한바탕 내릴 기세였죠. 그런데 저 멀리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역참 마을이었지요. 옳거니 저기 마을이 있구나. 주막에 들려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하고 목욕 한바탕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서 가자 갑돌아 빵떡아. 워이 워이. 수덕이는 소들을 독려하여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수덕이네 마을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깡촌이었죠. 그래도 마구간이 있는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덕이는 마구간에 마차와 소를 두고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절로 기운이 나는 것 같죠. 어서 오쇼. 어이구, 이 양반 어디 똥밭에서 구르기라도 했나? 돈은 있소. 오랫동안 쉬지 않고 여행을 하였더니 이렇게 됐구만요. 돈은 있으니 걱정 마시고 거기 그 국밥이나 한 그릇 주쇼. 저저 그 육전도 맛나 보이는데 몇 점 주시구랴. 정말 돈 있는 거 맞지요? 거참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보쇼 여기 있잖소. 정 못 믿어오면 선불로 드릴게. 아이구마, 미안어이. 여기가 영 외지다 보니까 별놈들이 다 와서 그렇소. 내 금방 음식 내올 터니 여기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끌야. 주모는 사과하면서 동동주를 사발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공짜로 준 것이지요. 수덕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시원한 동동주를 들이켰는데 순간 목구멍이 탁 트이면서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마차를 몰면서 마신 먼지가 싹 씻기는 듯 했지요. 이윽고 주모가 주방에서 국밥 한 그릇과 육전 5점을 고봉밥에 얹어서 상을 내어왔습니다. 넉넉하게 담았소. 맛나게 드쇼. 아이고 고맙소. 수덕이는 걸신 들린 듯이 머리를 박고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정말 살 것 같았지요. 수덕이는 그릇을 깨끗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곧바로 잠이 밀려오는데 아무래도 하루는 주막에서 묵고 가야 할 것 같았지요. 수덕이는 하룻밤 주막에서 묵으며 깨끗이 씻고 푹 잔 다음 아침 일찍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방 하나만 내주시오. 삼전이요. 내 방에 이불이랑 베개 넣어줄 테니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쇼. 주모는 그리 말하고 수덕이의 방을 정리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빈 수덕이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역참마을이다 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서 술이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탁자에 6명가량의 사내들이 몰려앉아 투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덕이는 투전 같은 놀이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어른들이 곧자라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투전을 하는 패거리들 사이에는 남정네 옷을 입은 예쁘장한 여인네가 껴 있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좋은 수덕이만 여인네가 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내들은 아무도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이번 판 먹지는 이 몸이요. 옛다 팔끝 들머리지. 해, 오늘 아주 끝발이 잘 서는구만. 사내가 껄껄 웃으며 탁자에 올려진 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남장을 한 여인네가 돈을 쥐려는 사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를 보였지요. 어허, 너무 승리를 너무 성급하게 확신하는구만. 뭐야? 장기 갑오 굳굿이요. 아쉽게 됐소. 여인네는 그러면서 사내가 손을 쳐내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그래, 어떻게 갑오 굳굿이 나오는 거지? 방금 전 판에서도 다 쓸어가 놓고는 어떻게 매번 이기냐 이 말이야. 진정들 하시오. 지는 날이 있으면 이기는 날도 있겠지. 오늘 내가 운이 좀 따랐던 거겠지. 무얼 사기를 친다는 거요. 자자, 개평들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열내지 마시구랴. 이놈 보게? 사기 치는 게 맞는가 보구만. 그러니 개평을 주느니 마느니 하지. 사내들은 잔뜩 흥분해서 여인네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이를 멀찍이 지켜보던 수덕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내들의 말처럼 여인네가 사기를 치는 정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었던 수덕이는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흥분해가지고는 여인네의 돈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이에 수덕이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내들이 연약한 여인네 앞에서 무슨 추태요. 아무렴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지. 진정들 하고 다들 앉으시오. 뭐야? 이놈이 여자라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 그러니까 사기나 치지. 사기를 친 적 없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요. 진정하시오. 괜히 소란 만들지 맙시다. 저놈도 전염 패거리 아냐? 이것들이 쌍으로 우리를 엿먹였구나? 수덕이가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여인네가 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아예 사기꾼이라고 확신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수덕이도 한패라고 생각하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제삿날이다. 먼저 산적처럼 털이 수북하게 난 사내가 여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몸을 부드럽게 빙글 뒤돌더니 무게를 실어 사내를 차버렸습니다. 사내는 여인네의 뒤차기를 맞고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던 탁자에 뒤엎으며 나동그라졌죠. 기절했는지 쓰러져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오늘 아주 혼쭐을 내주마? 그대들이 먼저 시작한 거요. 여인네는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술상을 뒤엎는 바람에 화가 난 주정뱅이들이 악다구니를 치며 다른 자리 사람에게 시비를 건 것이지요. 주막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사내들은 고함을 지르며 여인네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서 아무도 따라잡지를 못하였죠. 여인은 슥슥 피하면서 사내들의 정강이나 무릎 뒤를 걷어차서 잡아뜨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느릿한 수덕이에게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수덕이는 힘도 세고 용감했지만 태어나서 쌈박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두 팔을 들어 올려서 우직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막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도통 아무리 세게 때려도 무슨 바위를 두들기는 기분이 들 뿐이었죠. 그만들 하시오. 이거 참 남의 가게에서 무슨 행패요. 수덕이는 참다 기어코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그 주먹에 얻어맞고 강냉이를 우수수 뿌리며 쓰려졌죠.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한 녀석이 살금살금 여인네의 뒤를 노리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비겁하게 뒤를 노리다니 그것도 아녀자에게 말이죠. 수덕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도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여인네의 뒤를 덮치려는 사내에게 몸통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수덕이의 큰 덩치에 부딪힌 사내는 무슨 멧돼지에게 충돌한 기분이었죠. 사내는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주막에 나무벽을 박살내고 고꾸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판이야? 당신들 미쳤어? 아주 오늘 칼춤 한번 출까? 그때 뒤늦게 나타난 주모가 고함을 쳤습니다. 한 손에는 큼지막한 부엌칼을 들고 말이죠. 그제야 난리가 난 주막이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골패쟁이들은 기절한 동료를 부축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내뺐습니다. 이를 어째? 이걸 어떻게 할겨? 나랑 같이 관하로 가서 아주 끝장을 볼까? 미안하게 되었소. 면목이 없구려. 아무리 저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라지만 내 책임이 있소. 자, 이 정도면 되겠소? 여인네는 그러면서 골패로 따낸 돈 대부분을 주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찡그린 얼굴을 갑자기 활짝 피면서 여인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유, 뭐 주막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지. 뭐 또 정리하면 금방이요. 이봐, 술 깨나 처먹었으면 청소나 좀 돕게.
그러면 내 알아 할 테니 거방에 가서들 푹 쉬시오. 한층 살가워진 주모의 태도에 수덕이는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싸움판에 껴버렸고 또 어찌하다 보니 대충 다 수습되었으니 말입니다. 여인네는 그런 수덕이에게 허리를 숙이며 꾸벅절했습니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자네가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네. 내 이름은 정아라니요. 감사 인사는 되었수다. 나는 강수덕이요. 내 아무리 촌뜨기라지만 사내된 도리로 여인네 한 명에게 드자비질하는 무례배들을 좌시할 수 없었을 뿐이외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내가 여자인 걸 어떻게 안 거요? 어떻게 알기는? 척 보면 척이지. 사내가 어찌 이리 곱게 생겼겠소? 허? 고운 사내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넘겨짚은 거네? 아니, 나는 확신했소. 내 감히 말하건대 내 살다 당신처럼 아리따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소. 아무렴 남자처럼 바지를 입고 머리를 틀어봐야 소용이 없지. 이 미모를 감추려면 말이야. 수덕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란의 미모를 칭찬했습니다. 이에 아란은 좀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칭찬이 과하구만. 뭐 여튼 덕택에 살았구만. 감사 인사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내 방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시구랴. 좋지. 그런데 내가 지금 영 더러운 꼬라지라 먼저 씻고 봅시다. 뭘 그럼 일단 가서 씻으시오. 둘은 그렇게 금방 친해져서 술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지나고 나서인지 돈독해진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란이는 수덕이의 선한 심성에 이미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엇보다도 산에 셋이 달려들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강건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헌데 농부가 어인일로 여기 역참마을을 오게 된 거요? 그게 다 사연이 있지. 들어보겠소? 수덕이는 그러면서 아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찬찬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란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거참 기구하구만. 그 박첨지라는 작자는 어쩌다가 그런 고초를 치렀답디까? 허참 그래도 덕택에 내가 좋은 인연을 여기서 만났으니 내 오히려 감사해야겠구려. 박첨지를 위해 한잔하지요. 나도 박첨지 덕의 마을 밖에 나와보고 이렇게 아리따운 사내 아씨와 술을 나누니 기분이 좋구만. 돌아가면 꼭 감사 인사를 해야겠소. 수덕이와 아란이는 그렇게 기분 좋게 또 한 잔을 꿀떡꿀떡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덕이는 본래 술이 그리 센 청년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잔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대자로 뻗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란이는 그런 수덕이를 보며 깔깔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잠든 수덕이의 바지춤이 쑥 하고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를 본 아란이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주 흉기를 달고 다니는구나. 주먹이 아니라 저걸로 후려쳤으면 그놈들은 오늘 세상을 하직했겠다. 아란이는 이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도 연거푸 마셨겠다. 괴물 같은 물건도 보았겠다. 온몸이 뜨끈뜨끈 열이 올라서 참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냅다 잠든 이를 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 빛이 오가고 그야말로 극락을 오갔더랬죠. 헌데 한 번을 했는데도 수덕이는 아직도 짱짱한 겁니다. 아란이는 오늘 한번 한계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해버린 아란이는 완전히 만족하여서 수덕이와 나란히 드러뉘어서 잠에 빠졌습니다. 수덕이는 세상 모르게 이튿날이나 자버리고 말았죠. 아란이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먼저 일어나서는 잠든 수덕이 옆에 편지 한 장을 두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한양에 도착하면 꼭 자기를 찾아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어난 수덕이는 이틀이나 주막에서 보낸 것에 당황하며 편지를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마차를 끌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길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산 하나만 넘으면 한양이 보일 터였지요. 날은 아주 화창했고 바람도 선선히 불어왔습니다. 길도 아주 잘 닦여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지요. 수덕이는 휘파람을 불며 여유롭게 우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사내가 수덕이의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덩치가 어찌나 큰지 마부석에 앉은 수덕이와 키가 비슷할 정도였답니다. 안녕하신가 나그네 양반. 어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나? 한양으로 가고 있어. 무슨 일이요? 별일은 아니고 가진 것 있으면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요? 수덕이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큼지막한 칼을 든 사내들이 수덕이의 우마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산적인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한양 주변에 산적이 들끓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겁내지 말거라. 우리도 그리 못돼 먹은 녀석들이 아닌지라 목숨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착한 줄 아시오? 어림도 없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아주 당차구나. 내 옛날이었으면 넘어가 주었겠다만 지금은 우리도 그리 넉넉지 않아서 봐줄 수가 없다. 쓸데없이 피를 보고 싶지 않으니 냉큼 우마차에서 내려오거라. 수덕이는 갈등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목숨도 잃고 마을의 귀중한 소까지도 잃을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소를 산적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적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곰이다! 곰이야! 아이고, 저놈은 여기 산신 아니더냐. 큰일이다. 하늘이 수덕이를 돕기라도 한 것일까요? 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채만한 곰이 성난 울음소리를 내며 산적들에게 발을 휘저었습니다. 저 소뚜껑만한 발바닥에 맞으면 곧바로 인생을 하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덕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곧바로 소들을 몰아서 꽁무니를 내빼면 될 테니까요. 이놈들아, 등을 보이지 말거라. 등을 보이면 곧바로 저놈이 달려든다. 그러자 수덕이의 마차를 가로맞았던 산적이 부하들을 호령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수덕이를 보며 말했지요. 우리들에게는 최악이지만 자네에게는 운이 아주 좋구려. 이 틈에 어서 가게나. 아니, 산적이 이리 쉽게 길을 내주는 것이 맞소? 그러면 어떡하겠어. 괜히 우리 때문에 휘말려서 목숨 잃지 말고 하늘에게나 감사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네를 털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게. 산적은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곰에게 맞섰습니다. 이를 보자 수덕이는 차마 소들을 몰아내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저 산적의 눈을 보아하니 그리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덕이는 그러자 마부석에서 내려와 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고는 힘껏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놈,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 게냐? 수덕이가 외치자 산자락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였는지 산적들은 깜짝 놀라서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곰도 그런 수덕이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멍하게 수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틈에 수덕이는 곰에게 팔을 뻗으면서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덩치 큰 곰이 두 발로 섰다가 천천히 내리더니 네 발로 얌전히 있는 겁니다. 수덕이는 혀를 차며 곰에게 접근해서 슬그머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곰은 그러자 끼잉끼잉 소리를 내며 고개를 내렸습니다. 허참, 놀랄 놀자다. 산신놈이 저 나그네에게 고개를 다 숙이는구나. 저게 뭐다냐? 곰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아지 새끼가 되어뿌러구마는. 수덕이는 곰이 몸을 불편한 듯 절뚝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앞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는 큼지막한 화살촉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곰은 이 화살촉 때문에 불편하여서 심기가 사나웠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덕이는 단숨에 화살촉을 뽑고 상의를 찢어서 붕대로 곰의 앞발을 둘둘 싸매 주었습니다. 귀신같이 동물을 다루는 수덕이의 손에 걸리니 사나운 곰도 한낱 귀여운 시골 똥강아지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곰은 그러고 몇 번 수덕이의 얼굴을 핥더니 북슬북슬한 엉덩이를 흔들면서 산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산적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야, 내 한평생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구나. 이보게,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그렇게 되었소. 그러면 내 이제 갈 길 가도 되겠소. 무슨 소리를? 생명의 은인을 이리 그냥 보내어도 되겠나? 내 못해도 술 한 잔은 사야겠네. 산적 두목은 그러면서 수덕이를 번쩍 들어 얼싸안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수덕이에게 사과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요. 내 이름은 권석이라고 하네. 자네를 털어먹으려고 했던 것은 용서해 주게. 대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따라오게. 권석이라고 칭한 산적은 친히 수덕이를 데리고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화전촌이었습니다. 권석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데려가서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세숫대와 같은 그릇을 수덕이에게 내밀더니 술을 콸콸콸 따랐습니다. 딱 봐도 자네가 어린 것 같으니 내가 이제 형님 하겠네. 아우, 술 한 잔 받게나.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 술 한 잔 드리지요. 수덕과 권석은 술을 나눠받고 쭉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짜르르한 게 뜨끈한 불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헌데 형님은 도대체 어쩌다가 산적질을 하게 된 겁니까? 산적질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헌데 이게 사실 사정이 다 있다는 걸세. 최근 한양의 권문색가인 유대감이 백성을 수탈하며 향락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산으로 도망쳤지요.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그럼에도 배를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산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우리는 나그네를 털어먹지는 않았네. 본래는 욕심쟁이 양반놈들 곳간을 털었지. 헌데 요새 부쩍 단속이 심해져서 말일세. 그러다 보니 우리 식구들이 벌써 열흘 동안 끼니다운 끼니를 먹지를 못했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어코 선을 넘어버린 게지. 결과적으로 저를 털지 않았으니 아직 넘지는 않으셨소. 그래, 동생이 아니었으면 목숨도 잃고 인간의 도리도 잃을 뻔했지.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리고 고맙네. 아니요. 그저 안타까울 나름이요. 만약 정 먹고 살기 곤란하면 저와 함께 고향에 같이 내려가는 건 어떻소? 형님의 성격을 보아하니 산적질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네만 여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나만 도망갈 수는 없네. 에이, 꿀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잔 더 받게. 권석은 그러면서 수덕이의 잔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허심탄회하게 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석은 수덕이를 데리고 한양까지 발에다 주었습니다. 혹여 다른 강도가 수덕이를 공격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한양에는 못 들어가네. 지명수배가 되었으니 말이지. 그러면 소들 잘 팔고 무사히 고향으로 잘 내려가게나. 고맙소 형님. 부디 형님도 무탈하길 빌어요. 안전하게 한양에 도착한 수덕이는 곧바로 술을 팔기 위해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가 알려준 소매입군을 찾았죠. 그러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글쎄 소값을 완전 헐값에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촌뜨기인 수덕이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값인지 아주 잘 알았지요. 소 6마리에 30냥이라니.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얼씨고? 유대감댁이 지금 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나마 30냥인 거요. 그게 아니었음 반값이었지. 이 무슨 횡포요? 박첨지 말로는 적어도 100냥은 받아야 한다던데. 마음에 안 들면 썩거지시오.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면 35냥에 주시던가.
방금 전에는 30냥이라 했지 않소. 수덕이는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매입대를 3개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소매입구는 곧바로 수덕이가 난동을 피운다고 포조를 불렀지요. 수덕이는 그렇게 관아에 끌려갔고 곤장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엉망이 된 수덕이는 저작거리에 내팽겨졌죠. 곤장이 아픈 것보다 소를 모두 잃은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수덕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했지요. 그때 누군가가 수덕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리따운 아가씨가 수덕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뵌 듯한 얼굴이어서 골똘히 바라보니 이럴 수가 다름 아닌 아란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란이 아니야? 이렇게 여자 옷을 입고 있어서 못 알아보았네. 아주 높은 벼슬 집안 아씨였구만. 급하게 나오느라 서신을 남기고 갔는데 보아하니 읽지 못한 것 같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네요. 아라나 씨는 양갓집 교수 차림을 하고 있어서인지 말투도 아주 고상해졌습니다. 아라나 씨는 수덕이에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물었지요. 수덕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아라나 씨는 여기가 아니라 일단 자기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갔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구려. 거참 안 되었어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 충고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못하였네요. 헌데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이에요. 아라나 씨는 그러면서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라나 씨의 집안도 한때 한양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허나 유대감이 매관매직과 비리로 높은 자리를 꿰차면서 임금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차례대로 멸문시키고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 탓에 양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고 탐관오리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타락한 관리들에게 아첨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지요. 수덕이의 소를 강탈해간 소매입군도 유대감의 잔치를 명목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우리의 아라나 씨는 유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증자 모았고 혹여 유대감의 무리들에게 뒤를 잡힐 수 있어 남장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유대감은 지금까지 탈세를 하고 비리와 뇌물을 받은 문서를 안방 금고에 숨겨뒀어요. 이에 유대감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환갑 잔칫날에 걸기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누가 감히 차마 삼엄한 유대감 댁을 쳐들어가겠다고 나서겠어요. 동료들이 부족하여 지금은 희망이 꺾인 상황이죠. 내가 도와주겠소.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할 만한 동료도 알고 있지. 그 말이 참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친구를 사귀었나요? 수덕이는 아라나 씨의 질문에 빙긋 웃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수덕이는 곧바로 권석이가 있는 소굴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권석이는 화색을 보이며 당장 걸기를 시작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반가 아라나 씨와 산적무리 두목권석 그리고 촌뜨기 시골 농부 수덕이가 연합하여 잔칫날 밤에 모였습니다. 유대감의 으리으리한 집대문 너머로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백성들은 끼니를 하도 골아서 산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토죽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놈들, 오늘 밤 우리의 분노를 맛보거라. 무리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바위를 가득 실은 수레를 밀어서 유대감의 대문에 들이받았습니다. 단단한 대문은 우지끈하더니 부서지고 단숨에 부서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물밀리듯 유대감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웬 놈들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유대감은 그런 모습에 극대노하며 사병들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양민들의 고열을 빨았는지 잔치상은 호화스러웠고 번쩍번쩍한 무기로 무장한 사병들의 수는 끝도 없었습니다. 수덕이와 권석이 그리고 아라나 씨가 선두에 서서 맞붙는데도 수적으로 열세여서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이에 수덕이는 마지막 비장에 술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수덕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었습니다. 읽고 어디선가 성난 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덕이와 권석이가 마주쳤던 산신님 곰이었습니다. 곰이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냐? 사람 살려. 이건 미친 짓이다. 도망가자. 곰이 나타나서 주변을 마구 휘저어대니 사병들의 기세는 금방 꺾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유대감의 집을 완전히 점거해버렸고 유대감도 오랏줄에 묶여 사로잡혔습니다. 그 틈에 권석은 곡간을 열어 지금까지 유대감이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재물과 쌀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아라나시는 권대감의 금고를 뒤져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담긴 증자인 문서도 확보하였지요. 그 뒤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아라나시는 모든 증거를 깡그리 조정에 알렸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아라나시의 가문이 주도하여 진정시켰고 이는 엄연히 유대감과 탐관오리들이 저지른 악행의 반작용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너그러이 넘어가기로 했지요. 여기 빼앗겼던 소예요. 그리고 쌀 50석을 실어뒀어요. 이럴 수가. 쌀뿐만 아니라 소까지 돌려주다니. 너무 보상이 과한 거 아니요? 그러게요. 쌀에다 소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까지 데려가야 하니 수덕씨는 복에 겨운 거죠. 새색시라니? 수덕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아라나시는 활짝 웃으며 수덕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새색시는 다름 아닌 아라나시였답니다. 어차피 가문에 돌아가 봐야 이제 얌전히 시집을 가야 하는 것밖에 없었으니 냅다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괄량이 아쉬웠지요. 그렇게 수덕이는 소에다 쌀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인 아라나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권석은 화전민 산적을 해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